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5개 시도에서 1,576명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해 교회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라며 막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CBS에 이어 KBS와 EBS 그리고 SBS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G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도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회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코로나 위기 속에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일부 권한을 나눠줬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 속에 권한과 함께 책임도 나누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국정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2인자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아직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여기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습니다. 오늘부터 10명 이상 집회는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열흘 동안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현행 2단계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금지되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집회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집회를 막던 경찰도 확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당국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당 기간 동안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데 고발 조치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강제 행정조사에 나섰지만 교회 측이 거부하면서 밤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명단 확보에 실패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교인 명단을 확보하려는 방역당국과 이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대치가 밤새 이어졌지만 명단 확보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상 별도의 영장 제시가 필요 없는 행정조사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어제 오전 10시쯤 강제 행정조사에 나섰는데 교회 측은 변호사 입회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고 오후 5시 재차 방문 때도 거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출한 900여 명의 명단이 실제 추정되는 3천여 명의 교인 숫자에 못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지역 내 철거 대상인 사랑제일교회의 철거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던 보수단체 회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누락된 교인 명단과 최근 교회 방문자 명단,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확보하려고 나선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다시 진입을 시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종교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교회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제 14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인들은 지난 16일 인천시의 소모임 금지 명령에도 예배 이후 장시간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교회 건물을 방역하고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최초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듯이 우리 시도 서울, 경기와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확진자 중에는 피아노학원 강사와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종교 활동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1,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랑제일교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봄 대유행 때 내관이 대구 신천지 교회였다면 이번엔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종교단체의 대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집회나 지휘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된 뒤 정부가 금지한 광복절 집회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예. 어제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무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일부러 늘리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3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예. 전 목사의 입장문은 오늘도 나오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 발표, 변호인단의 1차 고소조치 내용 등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부겸 전 의원이 전 목사와 교인들을 테러 집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박 입장도 함께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히려 더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방역 실패를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인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 봄 수중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방역보단 얼어붙은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더 둔 거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면 특정 집단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일주일 사이 나온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1,500여 명인데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만 676명입니다. 전체 42%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 교인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 전 목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점, 네. 또 일부 감염된 교인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교인들의 행동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파주 병원 도주 사례도 있었지만 다른 사례들도 또 있다면서요. 네, 사흘 전인 지난 18일이었죠. 예. 60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다가 당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여성은 도주하기 전에 보건소 직원과 통화하면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겠다고 통보한 뒤 휴대전화를 꺼놨는데요. 예. 병원 측에서 이 여성이 확진자라는 것을 파악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 보건당국에 넘겼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왔다는 글과 녹취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격리 치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뜬다면 보건소는 즉시 검사자에게 일단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 통보로부터 3시간 안에 국가지정 병상에 격리되는데요. 코로나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6시간입니다. 예. 중간에 또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결과 확인까지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또 국내에서 진행한 모든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질병보건 통합 시스템에 등록되는데요. 때문에 이 모든 병원은 지금 이 환자가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방금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 확진을 받고 온 사람을 병원에서 재검할 가능성 매우 낮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며칠 전부터 떠돌았던 얘기가 이 서울만 뭐 3단계 거리두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SNS에 돌아다녔는데요. 예. 이 서울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고 이미 시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제 서울시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추가로 내놓긴 했지만 예. 방역 당국은 아직 3단계로 갈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네. 이번 확산세 도대체 언제쯤 수그러들까요? 네, 지난 2주간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어제 기준 14.7%입니다. 예. 지난 18일에는 12.2%, 19일 13.7%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예. 굳이 해석하자면 교회반 집단 감염,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조용한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봄 대유행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신규 환자가 10명대를 보이면서 진정세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지난 주말 2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한 달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간 당일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이라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 대표 주옥순 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날 보고 정강훈 목사님하고 접촉했으니까 대표님도 수상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받아보라는 식으로. 주 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검진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양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주 씨가 광화문 집회 당일 밤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주 씨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만큼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가평보건소는 주 씨의 진술을 토대로 동선 추적 등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 부산 해운대에만 60만 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부산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이 예정보다 열흘이나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튜브에 몸을 싣고 파도를 즐깁니다. 파라솔 아래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아쉽게도 어제가 공식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멀리서 놀러 온 사람들은 아쉽지만 굳이 물놀이 안 해도 그냥 풍경 보고. 애초 이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부산 7개 해수욕장이 오늘 0시부로 조기 폐장했습니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도 전면 중단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예정보다 일찍 문을 닫는 건 개장 55년 만에 올해가 처음입니다. 감염을 막으려는 조치지만 상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장마 때문에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고 올해는 진짜 제가 일한 10년 중에 최고로 많이 힘든 상태죠. 부산시는 해수욕장을 폐장해도 물놀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국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내일은 레지던트 3년차, 모레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까지 사흘에 걸쳐 모두가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의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요 대학병원들이 예약 환자를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차에 섞인 독성 물질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 정적의 의문사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자 승무원들이 급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고통 속에서 구급차에 이송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갑자기 쓰러져 중태에 빠진 겁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발니 측은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독극물 공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발니는 그동안 수차례 반정부 시위를 이끌며 푸틴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해오다 2차례 테러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문사한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 적지 않은데 지난 2006년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리트비넨코는 인공방사능 물질이 든 차를 마시고 영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유력 야권 지도자였던 넴초프는 모스크바의 다리 위에서 괴한의 총을 맞고 숨진 바 있습니다. Ну что, ему в первый раз, что ли? Он у нас вечно страдающий человек. Это не весело,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н же знает, на что он идет. 영국과 프랑스도 나발니의 쾌유를 기원하며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일본 총리가 연일 괜찮다고 말하지만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이미 아베 퇴진설이 돌고 있는데 망언 제조기로 악명이 높은 아소다로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이례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흘간의 휴가 끝에 나타난 아베 총리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体調管理に万全を期すために先般おとといですね検査を受けました。これから再び仕事に復帰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어제도 자민당 내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화는 평소와 비슷했지만 피로가 쌓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검진의 내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건강 상태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면 우선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임시 총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자민당 새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경영계는 법원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며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신의 측을 내세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짧은 휴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2심 판결 뒤 노사가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3천여 명에게 실제 지급될 금액은 500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사실상 최종 승소하자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이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보통 음식 없인 일주일 넘게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극한의 상황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2주를 버틴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등산을 하던 한 가족. 어디선가 희미하게 구조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찾아간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성이 허리를 다친 채 몸이 아주 비썩 말라 쓰러져 있던 건데요. 곧바로 구조 신고를 했지만 워낙 깊은 산속이라 위치를 찾는 데만 이틀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14일간 식량도 없이 계곡물만 겨우 마시며 버틴 이 남성.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산속에서 동물 한 마리가 구출됐는데요. 그 좁은 곳엔 어쩌다 들어가게 된 건지 늦지 않게 발견돼 다행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산속. 배수관 안에 뭔가가 갇혀 있는데요. 바로 아기 사슴 한 마리였습니다. 좁은 배수관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끼어있던 아기 사슴을 구조대원들이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안전하게 꺼냈는데요. 부상당한 곳 없이 구조된 이 어린 친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보살핌을 받고 있다네요. 그런가 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 응급 환자가 생기면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행동한 이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지난 목요일 미국 켄터키주의 식당에서 식사하던 한 남성의 기도에 음식이 걸리고 맙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노란 옷의 여성이 재빨리 다가오는데요. 남성을 뒤에서 안고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히법을 시도했고 음식물이 빠져나와 다행히 남성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성을 구한 건 바로 아르바이트 직원. 식당 사장님은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전광판에 이 직원의 이름까지 올렸는데 직원 하나는 참 잘 두신 것 같네요. 오늘 중북부 지역의 폭염의 기세는 살짝 약해집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경기 북부에서는 호우주의보가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특보구역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대구와 경산의 낮 기온은 36도, 광주는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올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서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엔 충청과 전북, 영남 서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 황해도 부근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하게 유입이 먼저 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2-3시간 뒤면 그 밖에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곳곳에서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5.4도, 대전 25.3도로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강릉 28도, 대구 36도, 부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중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